원래 오늘 오후에 박 원장님이 요구를 하기로 했었는데, 뭐, 보니까 5층 정도 간다. 5층 정도 가면 빠지는 방법으로. 급하게 계속 만들었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항협심증제가 어떻게 적용하는지 들어봤습니다. 지금 설명이 노동성 협심증, 안정심증 이렇게 좀 이상하게 나눠져요. 원래 이거는 이렇게 나누고 안정형 협심증, 불안정형 협심증, 그다음에 이형성 협심증 세 개가 나뉘는데, 이 노동성 협심증이 안정형 협심증입니다. 운동을 할 때 안정 시에는 괜찮지만 운동을 할 때 혈관이 이제 좁아지는 부분에 산소 요구가 증가되면서 그쪽에 통증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 부하를 조금 줬을 때, 운동 부하가 따라 트레드밀이라고 그런 검사를 했을 때 심전도 이상 반응이 나타납니다. 안정식 협심증 같은 경우는 가만히 있어도 통증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증상이 있을 때 협심증 증상이라고 하는데, 협심증은 근육 손상이 없는 걸 말합니다. 우리 이제 관상동맥 질환 중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심근경색이라는 경우는 이 협심증 증상 상태를 지나서 피가 몸값으로서 밑에 있는 근육이 죽었을 때, 죽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를 이제 심근경색이라고 하는데, 그 전 단계 이제 피가 가야 되는데 피가 좀 못 가서 요구를 해내할 때 통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 게 통증이라고 하는데, 이럴 때는 좁아진 혈관을 늘려주면 되겠죠. 그리고 산소 요구량을 줄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약이 7,3인제 중에서 미트로폴리스 사라졌다고 혈액을 넣는 약이 있어요. 그 약을 먹으면 이렇게 전체적인 혈관이 확장이 되면서 좁아진 혈관 부분도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피가 잘 통하게 되니까 산소 요구량을 요구하는 만큼 산소가 가심으로써 근육에서 통증을 느끼는 게 더 나아집니다. 우리 병원에는 니트로글리세린 사라제가 계속해 처방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필요할 때마다 먹고, 이거는 하루에 한 번, 해서 2번 정도 먹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타블로커 같은 경우에는 심박동수를 느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타블로커가 베타 수용체에 접합하면 아드레날린이 들어오게 하고 있을 때 심장이 천천히 뛰어요. 그래서 산소 요구량을 줄이고 심장의 부하가 낮아지면서 통증을 적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많이 쓰는 약들이 이제 베타블로커 중에서 그런 게 있는데, 우리 병원에는 인데놀, 이라트렌드, 풍고를, 드놀롤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건 좀 이따가 뒤에 우리 병원에 더 다른 게 더 있는지 적어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칼슘 채널 블로커도 혈관, 이거는 이제 부정형 협심증에 좀 많이 쓰는데요. 이제 심장 칼슘 채널을 차단함으로써 심장이 뛰는 힘을 약화시키고 심장의 부하를 그렇게 줄이는 거죠. 그래서 통증을 줄이는 약인데, 우리 병원에는 테레벤, 아다라트, 레보테시아는 이렇게 칼슘, 아모디피, 테르디피 이런 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전으로 심장의 척추가 힘을 줄여줍니다. 심장 박동수를 늘려줍니다. 그다음에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이런 기전으로 해서 협심증 증상을 완화시키는 그런 상품입니다. 그래서 아까 니트로글리세린 사라진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혈 밑에 넣으면 순식간에 흡수가 됩니다. 한 1분에서 3분 사이에 흡수가 돼가지고 혈관을 확장시켜줌으로써 통증 발작을 줄여주는데, 만약에 통증 발작이 있는 사람 중에서 약을 먹으면 통증이 계속 지속이 된다. 그럼 빨리 응급실로 해가지고 심장 혈관수를 보내야 됩니다. 혈관 확정으로 해결하는 응급실에 빨리 안주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소나트레이트 이소나트레이트 저방류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작동 시간이 한 12시간에서 있으면
그래서 하나 먹으면 쭉 지속이 되기 때문에 계속 먹으면 약에 좀 적응을 해서 혀가 상승되는 힘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저녁에 한 8시간, 12시간은 좀 쉴 수 있게 발작이 되는 시간에는 하루 한 번 정도로 제한을 시켜요. 이 뒤에부터가 이제 모여라 되었는데요. 이거는 제가 이제 만든 거라서 그냥 안 넣어놨습니다. 우리 이제 혈압약 중에 이뇨제를 많이 쓰게 되는데, 이뇨제가 이제 모여라 치료제 중에 첫 번째 사용되는 약입니다. 신장에 보통 사용을 하고, 체액량을 줄여주는 혈압을 떨어뜨리는 그런 약입니다. 우리 뭐, 고혈압이라면은 이제 수축혈압이 140 이상 되거나, 이온결합이 90 이상 되는 경우를 고혈압이라고 하고, 생리나 합병증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뇌졸중,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신부전 이런 게 생길 수 있습니다. 주요 이뇨제로는 이제 시아자이드 이뇨제랑 로피다이렉스 그리고 칼슘 보존 이뇨제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로 구분시킵니다. 약으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겁니다. 루프다이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보만 주머니에서 이제 피가 걸러져서 흘러나오면서 이제 그 전해질들이 재흡수가 됩니다. 이런 흡수되는 전해질들을 차단을 시켜줌으로써 이뇨 효과를 해서 체액을 방출을 시키는 겁니다. 그 루프다이렉스 같은 경우는 뭐 세뇨관 전체적으로 다 작동을 하는 약이라서 예를 들면 NaCl 전해를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소변을 많이 배출시키고. 루프다이렉스 같은 경우에는 혈압을 그렇게 많이 낮추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혈압을 낮추는 역할도 하고 전해를 낮추는 역할을 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아자이드 이뇨제 같은 경우에 제일 첫 번째로 사용하는 고혈압 치료제입니다. 이것도 이제 이거는 이제 원인 세뇨관에 사용하는 NaCl NaCl 채널을 차단함으로써 혈압을 떨어뜨립니다. 칼슘 보존 이뇨제 같은 경우는 알데스테론 그 채널을 차단함으로써 NAK 하고 워터를 재흡수시키는 차단을 시켜서 되게 됩니다. 칼슘 그 보존 이뇨제 같은 경우는 칼륨 보존 이뇨제죠. 칼륨을 재흡수를 더 많이 시키거든요. 칼륨 이제 NA 들어오면 칼륨이 나가야 되는데 칼륨을 보내지 않으니까 몸 안에 칼륨이 많아지죠. 그래서 칼륨 보존 이뇨제 같은 경우는 신부전 치료제를 쓰고 지금 신부전 치료제를 쓰는 약 중에서 생명을 길게 만드는 그런 약 중에 하나라고 쓰이고 있습니다. 이 단은 제가 책을 정리해 봅니다. 그래서 고혈압에 대해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JC7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면서 혈압이 좀 타이트하게 좀 그래서 JC8 가이드라인이 새로 만들어져가지고 이게 치료 나중에 조절해야 될 혈압이 조금 더 올라가더라고요. 이때는 고혈압 전 단계를 120에서 139 정도 놓고 만약에 이제 우리가 심전도를 지금 심장 비대가 되거나 다른 방송도가 빠진다거나 그런 분들은 고혈압 전 단계에서 치료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고혈압 전 단계에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제1기 고혈압 같은 경우는 140에서 159 또는입니다. 이거는 이제 증상은 120 이하 그리고 80 이하이기 때문에 둘 다 해당이 돼야 정상으로 봅니다. 근데 고혈압 전 단계 1기, 2기는 또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여기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140 이상이라든가 이온계랑 90 이상은 다 치료 대상이 됩니다. 근데 이게 한 번만 측정한다고 해서 고혈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혈압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죠. 5분 이상 앉은 상태 그리고 심장 높이에서 그리고 이제 혈압 측정하게 되는 담배나 커피, 먹지 않고 이렇게 측정을 해서 적어도 2-3번 측정을 한 다음에 좌우 성질을 다 측정을 해서 조직이 높은 거를 혈압, 고혈압 진단을 하고
시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혈압이 처음에 진단이 되면 이런 검사를 다 해야 돼요. 중부의 특성 검사나 혈액 검사, 혈관 검사도 해야 되고, 지질 검사도 해야 되고, 혈청 영상 검사도 해야 되고, 케라티닌, 일렉트로, 혈색소, 체표분 분석, 소변 검사, 심전도 이거는 기본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혈압 환자가 오면 이런 검사를 기본으로 해야 되고, 정액 환자 중에서도 혈압 전문 나가면 여기 있는 검사는 다 기본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보충 검사를 하는 게 심전도에서 뭐 심비대가 있다거나 아니면 약간 뭐 APC나 PVC나 이런 부정맥이 약간 빠진다거나 이러면 심초음파나 변동맥 초음파라고 해서 확인해 줘야 됩니다. CRP나 미세알부민 이런 것도 이제 확인해 줘야 됩니다. 이 미세알부민이나 변면류 같은 경우는 신장이라는 우리 몸에서 중요한 기관이 변형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초기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꼭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상검사가 있으면 이제 뇌, 신장, 기능 검사를 다 해야 돼요. 그래서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약을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약을 먹는 것도 중요한데 그 고혈압 전 단계인 그 130에서 139 그리고 80에서 89 사이에 있는 그런 고혈압 전 단계에 있는 분들은 이런 거를 안내를 해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외래에서도 그렇고 이제 운동에서도 그렇고 체중 감량이나 건강 식사, 저염식, 운동량이나 대충 이런 것만으로도 혈압이 이만큼 떨어질 수 있다. 이런 걸 설명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 체중만 유지를 해도 5에서 20까지 혈압이 감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화지방산, 지방을 섭취를 줄이고 야채, 채소 뭐 이런 시기를 조절함으로써 8에서 14까지 떨어질 수 있고요. 저염식이라는 건 하루에 근육량을 이하로 섭취하는 거죠. 이것도 최대 한 8mm까지. 그리고 매일매일 30분 이상. 거꾸로 굶기라는 건 최대 9mm까지. 그리고 술을 하루 30cc 이하 섭취하면 최대 3mm까지. 이렇게 수축혈압을 조절을 시켜주기 때문에 이거 다 하면 저혈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저혈압되지 않는데 최대한 되게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고 환자분들한테 이런 걸 꼭 하시는 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약물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약을 평생 먹어야 되냐고 얘기를 하는데 혈압약 평생 먹어도 끝은 좋죠. 근데 환자들은 안 좋겠죠. 그래서 식이 조절하고 운동만 하는 것만으로도 혈압약을 줄일 수 있고 혈압약을 안 드셔도 될 때까지 할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하고 외래에서 쓰는 이제 고혈압 치료제가 옛날에는 A, B, C, D를 썼습니다. A, B, C, D 이렇게 썼었는데 요즘은 B는 잘 안 씁니다. 1단계 치료로 이제 우리가 쉽게 55세 미만에는 A를 못 쓰고 55세 이상에는 CD를 못 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좀 바뀌었습니다. 혈압 많이 떨어지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아무약이나 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나이랑 상관없이 D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A를 쓰고 안 되면 C를 같이 쓰고 바꿔 쓰거나 같이 쓰거나 1단계 이제 아까 40에서 19 여기는 1단계죠. 1단계 치료는 이제 단계죠. 2단계 치료는 A, 더하기 C나 D 이렇게 복합 치료. 3단계 치료는 이거 3개 다. 이렇게 해서도 안 떨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용량을 쭉쭉 올려야 돼요. 혈압 치료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혈압 자체를 떨어뜨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혈압약을 쓰고 있는데 140에 90이야 떨어진다. 양은 계속 올려야 됩니다. 그게 지금 이제 A는 AC 이니비터나 B는 149g제, C는 80g제, D는 이노제를 말합니다. 이제 D에 있는 우리 이제 약물은 A, B, C, D 하고 B 그리고 복합제로 우리 병원에 있는 약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환자들한테 우리가 이제 저희들이 설명할 때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 안 해줘도 되는데요. 간호사분들이라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시간에 할 혈압 떨어뜨리는 약물은 AC 이니비터나 ARB 계열의 약물이 어떤 게 있는지, 어떤 기전으로 작용하는지, 칼슘 채널 블로커나 이렇게 어떤 기전으로 혈압을 떨어뜨리는지 다음 시간에 할 건데요. 우선 어떤 게 있는지 보겠습니다. AC 이니비터는 우리 병원에 타나트린이나 미베이스라는 약이 있고요. ARB는 아프로벨이나 모자신, 몰메텍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칼슘 채널 블로커는 레보텐션, 아모디핀 계열이고요. 아달라트, 아달라오로스, 베르베스가 먼저 이렇게 있습니다. 아달라트 같은 경우는 내시경실에 좀 많습니다. 약물 주면 시호가 안 되면 혈압이 떨어집니다. 유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는데 똑똑하게 혈압을 떨어뜨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밥을 못 드시는 분들이 혈압이 많이 높다. 그럼 주사제로 페르디핀 같은 거 쓰죠. 운동에서 몇 번 제가 쓴 적이 있는데 그 용량 적어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갈 때마다 용량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거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면 그다음부터 운동에 대해 얘기 안 하고 수술을 하는데 밥을 아직까지 못 먹는데 혈압이 너무 높다. 200까지 올라간다. 이러면 페르디핀 바로 달아주세요. 이러면 용량은 그냥 알아서 할 수 있게 용량 좀 적어놓으시죠. 다이어틱스 같은 경우는 아까 루프 다이어틱스 아시스코로스이 있고요. 케이스페어리, 에라톤이 있고, 시아자이트, 바이크로다이트, 우리 병원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베타블로커 같은 경우에는 혈압약으로 예전에는 많이 썼습니다. 이니셜 시도에 썼었는데 요즘에는 잘 안 씁니다. 심근경색이나 심부전이나 이런 게 심장에 문제가 있을 때 그런 분들이 이제 혈압 조절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테놀롤이나 일라텐, 인데나, 핀토르 같은 것들이 있고요. 우리 병원의 복합체 ARB하고 다이애비티스가 믹스되어 있는 오메드 플러스, 포더스 플러스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ARB하고 칼슘 채널 블로커가 합쳐진 아모잘탄이라는 복합체가 있습니다. 혈압이 안 떨어지면 바로 복합제로 제가 올리거든요. 그래서 아모디핀이 안 되는가 그럼 바로 올리니까 그냥 생각이 안 나는데 이러지 마시고 올려주세요. 아모잘탄을 올리시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이제 이 혈압 약제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